이혼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옅어진다고 말하지만 제게 시간은 상처를 잊게 해준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삶을 익숙하게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올해 56, 유통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작은 거래처 하나를 잡기 위해 새벽부터 뛰어다니던 시절도 있었고 직원 한 명 월급을 맞추기 위해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회사도 자리를 잡았고 저도 제법 여유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늘 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8살 아들과 27살 딸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아이들에게는 괜히 걱정을 끼치기 싫어 아빠는 잘 지낸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아도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저 집안에 사람 목소리가 들렸으면 하는 마음에 TV를 켜둘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이 골프를 한번 배워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 하나를 치러 몇 시간씩 다닌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골프는 생각보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운동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고 웃고 실수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혼자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작은 골프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초여름 햇살이 골프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잔디 위에는 아직 이슬이 남아 있었고 멀리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클럽하우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민수 씨?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늘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아이들도 이제는 아빠라는 말보다 짧은 안부만 남기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오래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제 이름 석자 그대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사람의 얼굴을 많이 바꿔놓으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미소를 짓는 순간 제 심장은 거짓말처럼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제 모든 계절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놀란 얼굴로 바라보다가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20살의 봄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라운딩은 어떻게 끝났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공을 어디로 쳤는지 스코어가 어땠는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라운딩을 하는 내내 지연이가 웃을 때마다 예전과 똑같은 눈웃음을 하고 있다는 것만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분명 나이는 들었는데 어떤 미소는 세월도 바꾸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라운딩이 끝난 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지연은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영어를 좋아했고 언젠가는 해외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꿈을 결국 이뤘다는 사실이 괜히 제 일처럼 기쁘더군요. 짧은 식사가 끝나고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샤워를 하고 바로 잠이 들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볼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초여름 냄새를 실어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을 맡고 있으니 오래 잊고 지냈던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싱그러운 어느 봄날, 교양 영어 수업, 창가에 앉아 노트를 정리하던 한 여학생, 그리고 그 모습을 몰래 바라보던 20살의 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계절은 그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살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새내기였던 우리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낯섦마저 설레던 나이였습니다. 지연을 처음 본 곳은 교양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교수님의 말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가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그저 눈길이 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업이 끝나면 또 그녀를 찾게 되었고 학생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랑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이 커졌을 뿐입니다. 어느 날은 학생 식당에서 같은 줄에 서게 되었고 또 어느 날은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찾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둘 다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니었지만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침묵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졸리면 학교 앞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셨고 시험이 끝난 날에는 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떡볶이 하나와 김밥 한 줄을 나눠 먹으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학교 축제가 열리던 날도 기억납니다. 캠퍼스에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너도 나도 추억 쌓기에 바빴죠. 우리는 공연을 보다가 잠시 사람들을 피해 학교 뒤편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을 따라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연은 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은 너무 예쁜데 금방 시들어서 아쉬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시간일수록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의미를 부여해봅니다. 우리는 특별한 데이트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시내를 걷고 버스를 타고 가까운 바다를 다녀오고 학교 운동장을 몇 바퀴씩 산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면 괜히 발걸음을 늦추고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으려고 버스 한 대를 그냥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아쉬워 집에 돌아가면 전화기를 붙잡고 잠든 날도 많았고 마주보고 앉은 도서실에선 쪽지를 주고받으며 마냥 좋아하던 때도 있었고요. 지연은 글씨도 참 예뻤습니다.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지막에는 꼭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 그 한 문장을 읽으면 하루 종일 웃음이 났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아이를 낳으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어린 마음이었지만 그 약속들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차려보고 싶다고 했고, 지연은 영어를 더 공부해 해외에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꿈은 달랐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시 같은 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졸업이 가까워질 무렵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고 저는 더 이상 꿈을 이야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취업을 해야 했고 가족을 돕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무렵 지연은 오랫동안 원하던 유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누구보다 축하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의 꿈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역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꿈을 이루게 되어 기쁜 마음과 저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미안함 사이에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해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출국을 하루 앞둔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었지만 그날은 모든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벚꽃이 피던 길도, 도서관도, 학생 식당도, 우리의 추억을 담고 있는 모든 장소가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소한 이야기라도 끊이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해도 아쉬움만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고 누군가는 가족을 배웅하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둘만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출국장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비행기가 조금만 늦게 떴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날은 저뿐 아니라 지연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그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 함께 울었던 시간, 그리고 함께 꿈꾸었던 미래까지. 저도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붙잡고 싶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출국장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 손을 흔들었고 저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인으로 나눈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는 취업을 했고 쉼 없이 일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20살의 봄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도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영어 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모르고 살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의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파란색 열쇠고리 하나, 대학 시절 지연이 제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는데 어떤 기억은 조금도 바래지 않는다는 것이. 잠시 망설이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반가웠어. 덕분에 많이 웃었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나도 그래. 집에 오는 길 내내 대학 시절 생각만 했어. 그 짧은 답장을 읽는 순간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젊었더라면 집 앞으로 당장 뛰쳐갔을 테지만 56이 된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서두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먼저 연락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학 시절 자주 걷던 캠퍼스를 함께 걸어보자고 말입니다. 예전처럼 미래를 약속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간직했던 추억을 함께 웃으며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핑계로 소중한 인연을 흘려보내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고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다시 내 삶에 찾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만 가끔은 예상하지 못한 선물도 건네줍니다. 저에게는 그 선물이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야 다시 천천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